인천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고점 대비 무려 5억 7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단지 이름은 송도 더샤 퍼스트파크 14단지,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송도에 위치해 있으며 GTX-B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 대입구역, 코스트코, 센트럴파크가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6년 말에 롯데몰과 2029년에 이랜드몰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17년에 입주한 이 아파트 29평의 전 고점은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5억 6천에 거래되면서 50.4% 하락하였습니다. 송도의 대장 아파트들 중 하나도 이렇게 하락하였는데 다른 인천 아파트들은 어떨까요? 오늘은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0곳을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700세대 이상, 직거래 제외,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들입니다. 영상 후반에는 눈여겨볼 만한 인천의 아파트 급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아파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아파트 하락률 10위입니다. 10위는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1단지입니다. 2007년식 5076세대 최고 37층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인천 2호선 석천사거리역이 단지 바로 옆에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지 내에 있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대형 마트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호재로는 바로 한정거장 옆인 인천시청역으로 GTX-B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럼 거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1단지 34평의 전 고점은 21년 9월에 거래된 7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억 5,800에 거래되면서 39.7%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4억 5천부터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3억 1,500부터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매물수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1단지가 인천시 아파트 하락률 10위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단지들은 가격 하락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다음 하락률 9위는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 센트럴 에일리닛들입니다. 2018년에 입주하였으며 1163세대, 아파트 최고층이 37층인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로 청라 신도시 내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대형마트들과 상권들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청호초입니다. 또한 청라지구로 7호선 연장이 진행 중이며 커넬웨이역이 단지 가까이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청라 센트럴 에일리닛들 39평이 2021년 10월 최고가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억 7천에 거래되면서 39.8%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저층 매물은 7억 9천에 올라와 있으며 고층은 8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저층이 4억 4천부터 있습니다. 매물량 역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라 센트럴 에일리닛들이 하락률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서 8위입니다. 8위는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입니다. 2019년식 1534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36층입니다. 앞서 소개한 아파트와 같이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로 단지 바로 옆에 청라호수공원이 있습니다. 단지 가까운 곳에 경연초중학교가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생소하실 텐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앞서 소개한 청호초 역시 초중학교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로 7호선이 연장 예정이며 단지에서 도보 15분 내에 역들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변의 상권과 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 다른 호재로는 코스트코와 스타필드 청라, 그리고 아산병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34평이 21년 8월 12억 9,500만 원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지난 4월에 7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1%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고층 매물이 7억 3천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3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량 역시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가 인천시 아파트 하락률 8위였습니다. 다음 하락률 7위는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한 연수 풍림 1차입니다. 1992년식 769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입지 환경으로 인천 1호선 신현수역이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공원과 종합병원이 있으며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연수초입니다. 다만 주변의 상권과 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연수 풍림 1차 아파트 31평의 거래 현황을 보면 21년 10월 최고가 5억 4천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층이 3억 천에 거래되면서 42.6%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고층 호가 매물이 3억 4천에 나와 있으며 전세는 2억 2천부터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변동폭이 있으나 매물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연수 풍림 1차 아파트가 하락률 7위였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6위입니다. 6위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더 월드스테이트입니다. 2008년에 입주하였으며
세대수 3,158세대, 아파트 최고층이 35층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호선 간성역과 인천 2호선 석바위 시장역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시장과 대형마트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안더월드 스테이트 27평의 전 고점은 21년 10월에 거래된 5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억 2,100에 거래되면서 42.7%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저층 매물이 3억 3천에 올라와 있으며 고층 매물은 3억 7천 붙어 있습니다. 전세는 2억 6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7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매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주안더월드 스테이트가 인천시 아파트 하락률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하락률 5위 아파트는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논현파크포레입니다. 2009년식 872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5층입니다. 입지 환경으로 수인분당선 호구포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호구포역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옆에 논현포대 근린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남동 인더스파크라고 불리는 남동 산업단지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래 현황을 보면 논현 파크포레 아파트 33평이 2021년 10월 최고가 7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억 100에 거래되면서 42.7%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중층 매물이 3억 9,500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3억 붙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1억 미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현 파크포레가 하락률 5위였습니다. 계속해서 4위입니다. 인천시 하락률 4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더샵 송도마리나베이입니다. 2020년식 3,100세대 최고 38층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지 환경으로 송도국제도시에서 랜드마크 시티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인천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으로 도보로는 어렵고 버스를 이용하면 15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으며 단지 내에서 서해바다와 인천대교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주변 인프라가 부족한 편입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33평이 22년 2월 12억 4,500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지난 4월 7억 전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이 6억 5천 붙어 있으며 전세는 3억 붙어 있습니다. 매물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가 인천 아파트 하락률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아파트 하락률 3위는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여의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5년 6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1,115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35층입니다. 여의지구를 재개발하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입지 환경으로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으며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여의 84타입 청약 경쟁률을 보면 23.6대 1이었으며 84A 타입은 36.9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여의 34평 입주권이 2022년 1월 6억 87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주권이 지난 4월 3억 4,112만 원에 거래되면서 44%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호가 매물의 경우 입주권이 4억 6,225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중층이 3억 2,500만 원 정도이고 일반 분양의 경우 평균 분양가는 5억 6,700만 원입니다.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붙어도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일반 분양권이 거래가 될 때 가격이 더 하락할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여의가 인천시 하락률 3위였습니다. 다음 하락률 2위는 부평구 상곡동에 위치한 수암아파트입니다. 상곡동 수암아파트는 상곡 6구역에 포함되어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단지입니다. 상곡 6구역은 GS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코오롱이 공동으로 시공 중인 컨소시엄 아파트입니다. 수암아파트는 이미 이주가 완료된 상황이고 상곡 6구역 역시 99% 이상 완료되어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미정이지만 세대수 2,706세대, 최고 33층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곡 6구역은 7호선 상곡역 역세권에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두 곳이나 있습니다. 이런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수암아파트 17평이 2021년 10월 최고가 5억 9,500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억 9,100에 거래되면서 51.1%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입주권 매물이 3억 6,650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격은 프리미엄이 2억 4천인 매물입니다. 이 가격은 분담금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84타입 기준 추가 분담금이 1억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곡동 수암아파트가 하락률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1위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송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식 2,708세대,
최고 39층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인천 1호선 송도달빛 축제공원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건너에 송담초가 있습니다. 아직 주변에 인프라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 편한 세상 송도 28평의 거래 현황을 보면 전고점이 21년 10월에 거래된 8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억 천에 거래되면서 52.8% 하락하였습니다. 이 가격은 2019년 가격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 매물을 보면 20층이 5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는 2억 8천부터 있습니다. 매물량 역시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송도가 인천시 아파트 하락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아파트 하락률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인천의 입주 물량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적정 수요인 15,000호를 넘는 공급이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2022년에는 적정 수요의 2배, 2023년엔 3배,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도 적정 수요 이상의 공급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공급과 함께 인천시 아파트 매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인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보고 계신 엑셀은 인천시 아파트 급매 리스트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2개의 매물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 에듀폴의 푸르지오 43평형입니다. 급매로 올라온 매물의 가격은 8억 7천. 거래가 많은 평형은 아니지만 4월 셋째 주 KB 시세의 하위 평균가 9억 7천만 원보다 1억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다음은 검단 신도시에 있는 호반 서밋 1차 30평형입니다. 매물 가격은 5억 5천. 저층이긴 하지만 KB 시세 하위 평균가 6억보다 낮으며 작년 7월에 거래된 1층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소개한 매물들은 인천의 급매 리스트에서 뽑아본 2개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엑셀로 정리된 급매 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과학자였습니다.